안녕하세요. 첫 번째 남자 다음에 나올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노력 많이 했으니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드림호텔의 로비는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지팡이로 짚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의 비서실장 이강혁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로비 한 구석에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배달하던 오장미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무심코 그녀를 지나치려다 멈칫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장미가 들고 있던 가방 사이로 익숙한 모양의 손수건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실종된 그의 아들 마동석이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떨리는 눈빛으로 오장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투박한 안경 뒤에 숨겨진 오장미의 눈매는 마동석의 선한 눈동자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갑작스러운 회장의 시선에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채화영은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채화영은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저 아이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공든 탑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채화영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강혁에게 은밀하게 명령했습니다. 마 회장님이 눈치채기 전에 저 아이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해. 이강혁은 고개를 깊게 숙이며 채화영의 불안감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오장미를 처리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채화영은 오장미에게 달콤한 미끼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오장미를 대표실로 불러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미 양의 요리 실력이 정말 훌륭하더군요. 우리 드림장학재단에서 프랑스 요리 유학을 보내주기로 결정했어요. 오장미는 꿈에 그리던 유학 소식에 눈을 크게 뜨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반찬가게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발길을 옮겼습니다. 정숙희는 딸의 유학 소식에 아이처럼 좋아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장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장미야 가지마. 엄마랑 같이 맛있는 거 만들자. 오장미는 정숙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강백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채화영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오장미에게 호의를 베풀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강백호는 형인 강준호 셰프를 찾아가 유학 제안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강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유학 프로그램은 재단 명단에도 없는 유령 계획이야. 장미를 멀리 보내서 입을 막으려는 수작이 분명해. 두 형제는 오장미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시각 오장미는 유학 수속을 돕겠다는 이강혁의 안내를 받아 검은 승용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차는 공항이 아닌 한적한 외곽도로를 향해 속력을 높였습니다. 오장미는 창밖 풍경이 낯설어지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실장님, 공항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이강혁은 대답 대신 가속 페달을 더욱 깊게 밟았습니다. 오장미는 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문은 이미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강백호와 강준호가 탄 차가 비명 같은 타이어 소리를 내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강혁의 차가 급정거하며 도로 위에 검은 궤적을 남겼습니다. 강백호는 차에서 뛰어내려와 유리창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오장미 당장 내려요. 그건 유학이 아니라 납치예요. 이강혁은 당황하며 차를 후진시키려 했지만 강준호가 뒤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강준호는 차 문을 강제로 열고 이강혁의 멱살을 잡아채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채화영의 개 노릇도 여기까지다. 당장 장미를 놔줘. 강백호는 떨고 있는 오장미를 품에 안아 진정시켰습니다. 오장미는 안경이 비뚤어진 채 눈물을 흘리며 강백호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마대창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마대창 회장의 거실은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마대창 회장 앞에서 태연하게 차를 마시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장미 양은 벌써 비행기를 탔을 거예요. 재능 있는 아이라 제가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채화영을 쳐다보며 지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백호와 강준호가 오장미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채화영은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찻잔이 산산조각이 나며 뜨거운 찬물이 그녀의 발등에 튀었지만 그녀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서리는 갑작스러운 소동에 눈을 가늘게 뜨며 오장미를 쏘아보았습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유학 간다더니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강백호는 마대창 회장 앞으로 나아가 비장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최화영 대표는 오장미를 해외로 납치해 영영 없애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화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망발이야. 당장 저 미친놈들을 끌어내. 하지만 마대창 회장은 매서운 눈빛으로 최화영을 제압했습니다. 강백호는 오장미의 얼굴에 씌워진 두꺼운 안경을 천천히 벗겼습니다. 오장미의 맨얼굴이 드러나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오장미의 얼굴은 그곳에 서 있던 마서린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오장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오장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린이랑 똑같구나. 네가 바로 내 아들 동석이의 핏줄이었어. 마서린은 충격에 휩싸여 자신의 얼굴과 오장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저런 반찬가게 딸이 내 쌍둥이라고. 할아버지 속지 마세요. 최화영은 최후의 수단으로 마대창 회장의 무릎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오해예요. 저 아이는 정숙희가 어디서 데려온 아이일 뿐이에요. 강백호는 품 안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마대창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오장미는 회장님의 친손녀이자 마동석 씨의 딸입니다. 마대창 회장은 서류를 확인하고는 최화영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최화영은 바닥에 나뒹굴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도끼 어린 눈을 빛냈습니다. 오장미는 자신을 버리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 마서린의 엄마라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마대창 회장의 손을 꼭 잡으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돈이나 지위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엄마와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묻고 싶을 뿐이에요. 최화영은 미친 듯이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래봤자 너희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집안의 안주인은 나야. 하지만 이강혁이 마대창 회장의 지시를 받은 경찰들과 함께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이강혁은 최화영의 눈을 피하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화영은 믿었던 이강혁의 배신의 비명을 지르며 경찰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마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멀어지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는 오장미의 흐느낌과 마대창 회장의 깊은 한숨만이 가득 찼습니다. 강백호는 오장미의 어깨를 감싸며 그녀를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강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드림호텔의 주인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장미는 이제 안경을 벗고 화려한 정장을 입은 채 드림호텔의 본부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감옥에 수감된 최화영이 보낸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편지를 꽉 쥐며 창밖의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인과응보의 부메랑은 이제 막 돌아오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강백호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장미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장미 본부장님, 이제 퇴근할 시간입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오장미는 강백호를 보며 밝게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최화영이 언급한 아들 하늘이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녀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진짜 배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장미는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며 호텔 복도를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의 뒷모습을 서늘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MBC 11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